그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본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의 법적 한계가 있지만 관련돼서 지금 뭐 방조 또는 유출 등등에 대해서 관련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장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그냥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그래서 수사 TF를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경찰은 특히 수사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안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연관된 사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진실을 우리가 아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긴 한데 어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까 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성희롱 등등에 관한 겁니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적 합의의 발전 수준 아닌가 보고, 동시에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합리적 검증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 본안이 공소권이 없다라고 처분하는 건 지금 뭐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질의가 있었지만 그 전에 다른 뭐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재수사를 했던 경우에도 고소 또는 뭐 피고발 또는 가해자라고 해당되는 그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의 방법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그냥 불가능한 거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외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그러니까 사법 절차로 진상을 가릴 기회는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최대한 간다면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 또는 이번에 제기된 연관 사건들에 대한 수사 등등을 맞춰보는 걸 텐데,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면 제기된 고소장이나 증거 같은 것들은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한번 그것도 경찰에 확인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언론을 통해서 고 박 시장의 그 사망이 확인되기도 전에 뭐 관련한 사망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직후에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일부가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운 거는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 사망 변사자 발견 전에 사망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고, 또 고소장 내용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의 법 체계상 지금 관련 사건들이 다른 것들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한 측에서 기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증거를 공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이후에도 더 우리가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진상규명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의 자발적 공개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출건에 대해서 아까 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정부조직법도 말씀하셨고 치안상황실 운영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딱 특정한 경우는 없다고 하셨지만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실 운영 규정만 본다면 물론 이건 치안상황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규정상 16조의 내용의 별지를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부 규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에 붙여본다면 이 정부조직법과 이 경찰청 치안상황실의 운영 규정에 비춰보고 또 지금까지의 그 관례, 통례에 비추어 본다면 보고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좀 더 명확한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젠더 특보 있잖아요. 그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전에 시장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경찰에서도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스는 어디인지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